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에 PPT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을 하면서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내용 안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를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교사로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교육에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오는 게 사실 메타버스라는 영역입니다. 아마 뭐 주식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메타버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뭐 공문이나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최근 2020년 이후에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관심도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수업이 나눴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몇 가지 실습을 해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교육에 왜 적용을 해야 할까,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떻게 발전되는 부분이 있을까를 좀 논의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인공지능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제 연구가 막 시작된 단계이고, 지금 아직 인공지능 교육, 뭐 메타버스 교육이 디피니션 즉 정의라 그러죠. 정의가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으로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 그렇고 학교 현장에서 선구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 집단이기 때문에 한번 철학적인 고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이렇게 먼저 이론 강의부터 준비를 드렸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에서 강의를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는 학교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에다가 좀 더 이론적인 부분까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로고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로고는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SNS로 대표가 되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상호명이라고 합니다. 메타라고 하죠. 페이스북이 이 메타라고 상호명을 바꿨고요, 올해. 바꾼 이유는 주커버거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SNS 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업이 될 것이고, 메타버스에 대한 인재를 채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업의 성격을 아예 변환시키는 취지에서 이 메타라고 회사의 상호명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은 사명이죠. 사명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대놓고 인재 채용까지 나서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은 미국에 있는 아마존의 시가총액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가로.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그 아마존보다도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사가 이렇게 회사명까지 바꿔갈 정도라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교사로서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아직은 뭐 기술적으로 완벽한 어, 컨텐츠들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서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교에 넘어가서 전공을 선택할 때,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교과 시간에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과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검색어가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언급은 조금씩 되긴 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던 용어는 아니었어요. 저도 사실 이것을 안 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메타버스라는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이러한 기술도 있구나, 이런 용어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 사회가 확산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용어로 어느 순간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21년 4월에 최절정을 찍었고 지금은 살짝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고 이 교육계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 교육청 단위나 교육연수원에서도 2021년 2학기부터 이러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수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은 한국의 초등학생들과 싱가포르의 초등학생들을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서 국제 교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이제 추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공간을 만드는 기술은 있어도 그 공간 내에서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뭐 번역을 해주던가 통역을 해주는 기술까지는 아직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이런 게더타운이나 뭐 아이프렌드 이러한 메타버스라는 공간 내에 영어를 번역해 줄 수 있는 뭐 일본어를 번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주어진다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문화의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 파이썬이나 이러한 것들을 메타버스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진짜 채팅에서 자동 번역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내년쯤이면은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거를 좀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처음에 요즘에야 좀 많이 아시게 되었지만,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다른 곳에 가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새로 나온 버스라고,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이 메타버스의 버스는 이제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의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의 세계라는 뜻이고요. 근데 메타라는 거는 이제 가상이라는 말로 결국은 가상의 우주, 가상의 세계라는 합성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 세계가 연결 및 융합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의 지금 교수학습명이 AI의 실생활 적용을 위한 융합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은 이 현실이라는 거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과 교육이죠. 교과 교육을 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서의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은 이 초월적 가상 공간, 메타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과 많은 컨텐츠가 다 모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현실 세계와 다름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존의 뭐 VR이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등의 수많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확장이 되어가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반복적인 단어가 확장이 될 텐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 생각으로는 들고 있고요. 이 교육에서의 확장을 우리가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가 이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유형에는 총 4가지가, 크게 이제 4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현실 중심인지, 그 다음에 가상 중심인지,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정보 중심인지, 그 다음에 개인이 중심인지에 따라서 4가지로 사분면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거울 세계, 그다음에 가상 세계 이 4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화면을 보면은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포켓몬고라는 게임 아시죠?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우리 현실 세계를 찍으면은 그 위에 가상의 이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게 증강현실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이제 SN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살아가는 것들의 경험을 이 새로운 공간에 이제 추적할 수 있게 아니면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뭐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삼성 헬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삼성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켜 보시면은 내가 하루 동안 어디를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에 대한 추적되는 게 뜨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러 월드 거울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지도나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를 거울처럼 똑같이 찍어냈는데 똑같이 찍어내는 과정에서 그 위에 내가 남기고 싶은 정보만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지도에 옮겨놓고 거기 위에 내가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집들의 정보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보들은 다 지운 상태잖아요. 그런 식의 거울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세 번째 영역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가상 세계, 뭐 제페토, 세컨 라이프, 아이프렌드, 게더타운 등등이 이 버추얼 월드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제2의 인생, 제2의 아바타로서 제2의 나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분류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네, 아까 앞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실 이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선생님들이 다 들어보셨던 말들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예시로 든 것도 선생님들께서 아직 많이 사용하시는 기술들이시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 5G 기술이 되면서 이 네 가지 영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증강현실의 라이프 로깅이 합쳐진다던가, 거울 세계의 가상 세계를 합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의 형태이고요. 아마도 이제 점점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한다면은 이 메타버스의 유형을 나누는 게 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좀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실까봐 이제 그냥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아래 보시면은 뭐 사용 사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강현실은 포켓몬고,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에 실감형 컨텐츠, 여기 이제 VR 같은 경우도 증강현실에 가끔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워치, 삼성 S, 나이키 플러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는 뭐 지도류, 에어비앤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 세계에는 세컨 라이프,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등이 있는데 뒤에서 좀 더 가상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무언가를 더 씌워서 대상을 입체적이고 실감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어떤 것을 핸드폰으로 가리키면은 거기 위에 다른 새로운 것을 덧입혀 준다는 거죠.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AR북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정남19라는 것을 이제 태블릿 PC로 가리키면은 이 평면으로 되어 있던 거를 좀 더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AR을 이 태블릿 PC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랜드스케이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과 교육 전공자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사회과에서 지리를 특히 지도를 가르치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과에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물로 보여주면 좋은데 이제 등고선이라는 개념은 색깔을 가지고 색깔이라는 추상적인 기호를 가지고
높이라는 구체물을 표현하는 지리학적 개념인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평면 지도만 보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설명하는 교사로서도 힘든 점이 있고 이해하는 학생으로서도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AR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 얘들아 이 태블릿 PC로 우리 한번 지도를 가르쳐 볼까 하면은 딱 가리키는 순간 등고선에 따라서 높이가 확 변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추상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구체적인 모양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는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AR 기반 수술 플랫폼으로 우리나라의 아주대에서 개발했던 플랫폼을 알고 있는데 인턴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신의 수술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AR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연습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직접 관찰이 어렵거나 텍스트로 설명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 그다음에 지속적인 실습과 체험이 필요한 분야, 그다음에 고비용과 고위험에 따르는 분야에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런던 박물관의 스트리트 뮤지엄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어플을 켜고 이제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시내를 이게 비추면은 그 비추는 부분에 옛날 1950년대의 런던의 모습을 덧입혀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왼쪽 사진의 왼쪽은 1950년대의 런던 모습, 그다음에 오른쪽은 현재의 런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초월해서 그다음에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메타버스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하는 거는 주제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주제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어, 이 교육 쪽에서 좀 더 학생들에게 적합한 기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인데요.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상의 디지털화가 되었다는 건데 사실 저는 SNS를 하지 않는 편에 속해서 이거를 잘 못 느끼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뭐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를 끼다 보면은 제가 하루 동안 몇 보를 걸었고 그다음에 몇 시에 얼마큼 걸었고 우리 지역을 어디로 걸었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의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특히 뭐, 워치 같은 걸 끼고 다니면은 하루 동안 맥박수나, 그다음에 혈압 같은 것도 자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서 내 건강까지도 벌써 디지털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런 정보를 남기기 싫은데, 저희 의도와 다르게 자동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무단으로 잘못 사용이 된다면은 이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로깅 라이프라고 해서 SNS에 이제 일상을 기록한 행위 라이프 로깅을 한다. 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셀프로 기록을 한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게 왼쪽에는 학생들의 학습 일지를 이제 하는 것도 라이프 로깅의 사례로 이제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클래스팅 AI라 그래서 초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결국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아니면 단원별로 체크를 해서 이 학생의 학습량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이 학생이 약한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좀 어,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일상, 학습의 일상을
좀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적을 한 다음에 학생들의 기초 학력 부분을 좀 메꿔주려는 시도인데 아직까지는 기술의 수준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좀 문제가 있지만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난 후 인공지능도 발달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소중함을 이제 우리나라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라이프 로깅 카메라입니다. 라이프 로깅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의 디지털화.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이제 나타나게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거를 차고 다니면서 이제 목걸이에 차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를 갔고 뭐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이거를 그냥 제가 딱히 기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이 이제 쓰이는 데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많이 차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도가 첫 번째는 뭐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아는 위치 추적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뭘 했는지 좀 학생 감시용도 있는데 그다음에 씁쓸한 이야기지만 교사들에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이프 로깅의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이겠지만 여튼 이런 것이 좀 사용이 되지 않고 서로서로 이제 좋게 끝나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실세계의 모습과 정보를 이제 거울에 비춘 듯 이제 그대로 가상 세계에 옮겨놓은 메타버스이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복제하는 것,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빼올 수 있는 효율적인 확장이라는 거죠. 효율적인 확장인 거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연결하는 정교한 매핑이나 그다음에 지리 공간 등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에어비앤비나 구글어스 등이 있고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도 위에 나에게 필요한 집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확장 중에 하나고 구글어스는 효율적인 확장이기보다는 최대한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서 이제 구글어스가 중요한 게 개인 사용자들에게 이 구글어스의 API나 아니면은 데이터 소스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의 지도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리교육에서 지도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지형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도, 즉 내가 원하는 지도를 나만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사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표현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장성이 넓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유도가 넓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찾아서 내 교과의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자유도, 그다음에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발현시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메타버스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 이 기술을 너무 필요한데 이런 기술 없을까? 라고 하는 기술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기술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점차 이쪽 분야는 워낙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이 새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리 AI랑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그런 검색 능력, 그다음에 스크롤 능력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상세계 같은 경우는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온전히 가상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세계를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을 할 수 있고 이용자의 자아를 표현하는 아바타를 생성하여 참여하는 인터넷 기반의 3D 공간, 즉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로는 왼쪽에 이제 세컨드 라이프
라는 이제 게임인데, 이 세컨드 라이프는 나온 지 10년 이상 된 게임입니다. 근데 이 가상 공간 아니면은 세컨드 라이프 말처럼 나의 두 번째 인생을, 나와 다른 아바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분야에 가장 시초가 되는 가상 공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프리가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프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한번 이제 영상을 보고 제가 이 영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시청 같이 해보시죠. Good morning, Goldie. My name is Guy, and I live in Free City. I have everything I need. Except one thing. Hey! Excuse me. Hey! Hey, bud, you ever think that there's gotta be more? More than what? The stuff we do day after day. Literally not once. Today's gonna be different, Goldie. What are we looking at? Who are you? We ran into each other the other day. How did you find me? I waited outside by the murder train. Guy,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There is no easy way to say this. This world, it's a video game. I really want to kiss you. Is that weird? Listen to me. You're not real. Wait, you let who kiss you? Guy. There's not a button for that. Oh, he found the button. Buddy, if we're not real, doesn't that mean that nothing you do matters? I am sitting here with my best friend trying to help him get through a tough time. Now, if that's not real, I don't know what is. Millie, I know this world is just a game, but this place, these people, that's all I have. Thanks, guy. Who is this guy? This character in the video game Free City has been turning heads by being the good guy. Who is blue shirt guy? You're absolutely right. Who is he or she, indeed? This loser is ruining the game, man. I don't care if he's Arnold freaking Schwarzenegger. Terminate him. We're doing great. Guy, in 2 days, the game is gonna shut down. You, this whole city, they'll be gone. What if we can save it? Was that cool? It felt really cool. We can change our world, but we have to fight together. I don't even know what's happening right now, but I love it!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driven a car before. I really wish you'd mention that. Yeah. Yeah. We love you, blue shirt guy! Thank you. Watch out for the... They seem nice.